거기 206페이지 보겠습니다. 207절에 부가징수 이렇게 돼 있죠. 이는 징수 방법이 뭐라겠습니까? 보통징수죠. 보통징수 그죠? 얘는 보통징수니까 이제 보통징수는 세금 계산을 누가 한다는 거? 누가?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을 하죠. 세금 계산 그죠? 그럼 얘들이 세금 계산해서 뭡니까? 본인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겠죠? 반드시 알려줘야 된다. 그죠? 그래서 알려주는 거 우리가 뭐 하래요? 고지한다 그래, 고지. 근데 고지를 뭘로 해야 돼?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그죠? 뭐 핸드폰이나, 뭐 카톡이나, 밴드나 이런 걸로 하면 안 되고, 문자 메시지 이런 거 안 되고, 반드시 서면으로 해줘야 됩니다. 자, 근데 고지서는 미리 받아봐야 됩니다. 미리. 그죠? 너무 일찍 받아도 안 되고, 늦게 받아도 안 된다 그랬죠? 자, 고지서는 납기 개시 몇 일 전까지 발부를 해야 된다. 우리가 하는 건 10일, 걔네가 하는 5일이니까 고지서는 걔네가 보내니까 납기 개시 몇 일 전? 5일 전. 그죠? 5일 전까지 발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세금 내시면 되죠? 날짜 나옵니다. 그죠? 토지 몇 월달이네요?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 그 다음에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7월에 냅니다.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내시면 됩니다. 그죠? 자, 중요한 거 빠졌죠? 뭐가 빠졌어요? 주택 빠지 주택? 주택 언제? 에? 반신이에요, 반신. 이렇게 내도 돼. 주택은 이거. 주택은 반신이에요. 2분의 1씩, 2분의 1씩. 그죠? 이렇게 돼 있어. 반 내고, 반 내고. 주택은 왜 반씩 내냐면, 일반 상가나 일반 건물은 토지 건물을 따로따로 과세를 하는데, 얘는 항상 한꺼번에 과세를 하기 때문에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너도 세금 자체를 7월하고 9월에 두 번에 걸쳐 나눠라. 그래서 2분의 1씩 나눠서 내게 됩니다. 그죠? 이때 그러면 얘가 두 번 낸다는 얘기는 고지서가 두 번 나온다 했죠? 그래서 뭐가 있다? 그럼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일정 금액 이하면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그게 얼마냐면 20만 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이게 개정상입니다. 이건. 작년까지는 10만 원이었고 올해 개정상이죠. 자, 20만 원 이하면 언다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 강행 규정은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 말은 20만 원 이하일 때만 한꺼번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반대로 20만 원 초과되면 무조건 반반해야 된다. 이유 불문하고. 그죠? 그럼 몇 월 달에 7월, 9월 중에 몇 월째 부과한다? 7월. 한꺼번에 빨리빨리 7월. 그죠? 한꺼번에 7월 달에 7월 달, 7, 9월에 7월 달. 그죠? 보시면 되잖아. 자, 그걸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거 하지 마세요. 수정. 이따가 쉬는 시간에 해야지. 책 보지 말라니까 참 말 안 듣네. 그죠? 그 설명을 들으라니까 참 왜 이렇게 말도 안 돼. 하여튼 애들이 엄마 닮아가지고 말 안 듣는 거야. 그죠? 애들이 엄마 닮은 거야. 다 엄마 닮았어. 참 말 안 들어. 그죠? 뭐 이렇게 열심히 해. 그러니까 여자들이 항상 문제야. 뭘 하면 안 하고, 이렇게 그것도 꼼꼼해가지고 막, 그래서 쉬는 시간에 대 놀다가, 시간에서 놀았지? 내가 쉬는 시간 가라겠잖아. 너 할 시간 어딨어? 때도 떠드냐 바빠가지고 막 얘기해야 되는데. 할 시간이 없어. 말하느냐고. 참, 그러니. 공부도 그렇게 하잖아요. 공부가 왜 안 되냐면, 공부를 짬내서 해. 자기 할 일 다 하고 짬내, 시간 나면 짬내서 공부한대. 어이가 없는 거죠. 그죠? 그렇게 공부하는 이게 되냐고. 정신을 똑바로 차시라니까. 그리고 책은 나랑 읽으라니까. 혼자 읽어봤자 어딘지 모른다니까. 나중에 줄 엉뚱한 쳐놓고, 이상한 거 쳐놓고 그런다니까. 그죠? 206페이지. 거기 부가징수 있죠? 거기. 여기 4명 나란히 앉아가지고 말 안 들어. 근데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야. 다 그래. 지금 다 그런, 여기 정면으로 보여서 그런 거야. 여기 후원하잖아. 그 여긴 잘 안 앉는 거예요. 왜 여기 앉으면 다 보이거든요. 그냥 안 보려고 하다 그렇게 보면 보여. 뭐 쓰는지. 여긴 안 앉아요. 웬만하면. 거의 대부분은 교탁 앞에는 다 비어있어. 모든 학원이. 그죠? 약간 여긴 약간 각도가 있잖아요. 떨어졌죠. 여긴 안 앉아. 그죠? 근데 하는 분도 있어요. 안산에 가면 그 옛날에 그 왕언니라고 그 나이 드신 분, 거기는 한 그분이 교탁 앞에 딱 앉으셔요. 근데 그러면 거의 저희 어머니 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앉아 여기 당기지. 근데 거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앉아 계시니 가만히 있는 거죠. 딱 거기 앉으셔가지고 꼼짝도 안 하세요. 1년 내내 거기 앉으시니까. 자, 206페이지 보겠습니다.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고, 납기 나오죠. 1번에 정기분, 재산세, 납기, 토지 9월 16일부터 9월 30일, 건축물 7월 16일부터 7월 31일. 3번 주택 나오죠? 자,
해당 연도 부가징수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달까지다. 다만 해당 연도 부가세액이 얼마요? 그 20만 원. 그거 지금 수정하세요? 아예? 10만 원 아니고 20만 원. 이미 했는데 볼펜 들지 말고요. 20만 원 이하죠? 20만 원. 7월 달에. 언제?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개정사항인데 원래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재산세가 이번에 개정된 것 중 가장 키포인트가 두 개가 있는데 얘하고 분납 얘기입니다. 뒤에 가면 또 할 거예요. 그죠? 금액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20만 원 이하. 이렇게 되고. 선박항공인 7월에 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수시부가라고 돼 있죠? 지방자치단체장은 과세 대상의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가징수할 수 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누락이 됐어. 그럼 누락된 걸 나중에 발견하면 야 이건 내 잘못이니까 다음에 천천히 부과할게. 그런 거 없다겠죠? 무조건 바로바로 즉각 부과할 수 있다. 얘가 시험에 수시로 부과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뭐 그런 것도 나오죠. 조심하시고. 그 밑에 박스도 고쳐야 되죠. 굳이 고칠 필요는 박스에도 산출세액 10만 원 이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표 밑에 거기 10만 원, 그래도 20만 원이죠. 네, 어차피 금액이 내가 20만 원인지만 알면 돼요. 그죠? 그것만 개정상이 계속 얘기할 거니까 이것 때문에 틀리진 않아요. 계속 20 얘기하니까. 그죠? 자, 납세지 나옵니다. 납세지. 자, 보세요. 납세지는 지방세는 세금을 어디다 낸다? 지방자치단체에다 냅니다. 그러면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시군구죠. 그죠? 그러면 시군구세니까 세금 어디다 내? 시군구에다 내겠죠. 그죠? 그럼 납세지는 당연히 시군구인데, 자, 지방세는 물건 중심이다? 사람 중심이다? 물건 중심이다. 그 세금을 어느 지방자치단체 낸다? 물건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입니다. 그럼 거기 보시면 납세지 오른쪽에 207페이지. 토지는 어디? 토지, 소재지, 건축물, 소재지, 주택, 소재지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선박, 항공기는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선박은 선적항 소재지 그러고 항공기는 정치장 소재지 그럽니다. 그러니까 선박도 등기라고 항공기도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등록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여기는 그냥 선박은 선적항, 항공기는 정치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부동산은 무조건 물건의 소재지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3번 징수 방법 나오네요. 1번 보통 징수 고지서 나오고, 그다음에 2번 고지서 발부. 동그라미 1번에 굵은 글씨로 납기 늦어도 개시 몇 일 전까지 5일 전까지 발부를 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일단 거기까지만 보세요. 날짜 한번 보시면 되고. 자, 밑에 4번 소액 징수 면제. 소액은 징수를 면제한다. 이때 소액은 얼마다? 2,000원 미만을 말합니다. 2,000원 미만. 그러니까 소액징수 면제 뜻은 징세비를 절감하겠다 그런 거 있죠. 소액은 징수를 면제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소액은 2,000원 미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지서 작성 원가가 2,000원 가까이 들어가니까 그거보다 적게 나온 건 징수를 안 하겠다 그런 얘기죠. 2,000원이면 징수 안 나간다. 2,000원 한다 그랬죠? 미만이면 징수 안 하니까. 그죠? 2,000원부터는 징수한다. 여기까지 하고 가랬죠? 접습니다. 그래서 거기 소액 징수면서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에 납세 의무자 신고 의무라고 되어 있죠? 일단 그 박스는 안 봐도 되고요. 나중에 보시고. 자, 신고 며칠 안에 한다 했죠? 12일 안에 언제로부터? 그게 다 있죠? 과세 기준일로부터 12일 안에 신고한다. 자, 만약에 그러면요.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안에 신고해야 되죠? 이때까지 만약에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 부과할까 안 할까요? 가산세. 우리 신고는 가산세가 부과한다 그랬죠? 가산세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근데 질문할 때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해야지 눈치를 봐. 딱 봐고 가만히 있어봐. 제가 저렇게 얘기할 때는 저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통밥제 가지고 대답을 해서 그거는 그렇게 맞추면 뭐해. 내가 시험 보러 가서 오늘 내가 가서 문제 읽어주나? 실력으로 풀 생각을 눈치 봐가지고 이 선생님 이렇게 얘기할 때는 저 답이 아니고 이렇게도 그거 파악해가지고 야 내가 어제 밥 먹다가 뭔 얘기를 했는데 수학선생님 진짜 예민한 사람 많습니다. 예리한 사람 많습니다. 그 선생님이 어떻게 무슨 선생님도 이렇게 했는데 그걸 딱 보고 어떤 수학선생이 저 선생님은 이건 저래서 저렇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 뭐라고 얘기는 못하고 내용은. 근데 6명이 계신데 한 명만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럼 저 선생님 왜 그러냐면 저것 때문에 그래. 근데 와 정확해요.
야, 근데 그거 어떻게 그걸 기억하나 몰라. 그게 그냥 일반적인 행동이거든. 근데 그 선생님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걸 캐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더래, 원장님들. 이 교수님은 요렇게 하는데 이게 왜 딴 사람이 이렇게 하는 유생하는 거 보니까 이분 요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더라는 거야.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걸 하지 말고 공부에다 민감해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야 되는 거죠. 겁난다니까. 쓸데없는데 그죠? 관심이 많은 거죠. 자, 가산세 절대 없습니다. 이건 절대 틀린 거. 그러니까 조심할 게 뭐냐면 재산세는 어떤 경우든 가산세가 부과되는 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가산세란 말 나오면 무조건 틀렸다. 그러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10일날 신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안 하면 거기 박스 밑에 양가로 2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직권으로 조사 등재라고 돼 있죠? 자, 1번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이 뭐 할 수 있다? 등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직접 조사해가지고 직권으로 과세대장이 뭐 한다? 등재.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냥 장부상에 기록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런 욕게 지금 직권 등기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직권 등기는 내 재산을 막 원주실 지 맘대로 막 지가 아는 사람한테 직권 등기해. 그럼 북한의 김정은이나 가능한 일이지 우리나라에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할아버지도 안 되는 얘기야. 그죠? 직권 등재. 장부상에만 기록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가산세 부과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또 6번은 이제 세부담 상한이 나옵니다. 6번. 이런 있는 거죠? 세 부담 상한. 이거 뭐예요? 재산세를 낼 때 한도를 정해놓고 그 한도를 넘어가면 여기까지만 내라 이렇게 정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한꺼번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세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거죠. 갑자기 세금이 확 늘어나 버리면 세금 부담이 커지니까 그 부담을 충격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법적으로 한도를 정해놓고 그걸 넘어가면 여기까지만 부과하겠다라고 정한 겁니다. 그 비율이 100분의 150이에요. 그러니까 전년도 낸 금액의 1.5배가 올해 낼 돈의 한도 금액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2017년도에 재산세를 100만 원 냈는데 올해 200만 원 나왔다 그런 얘기죠. 그죠? 이렇게 나온 거죠. 이렇게 200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러면 올해 200이 나왔죠? 그럼 작년에 100만 원 200이 2배가 나왔잖아요. 자, 그럼 어떡한다? 이 전년도 낸 금액 이거의 1.5배 얼마야? 150만 원. 이게 뭐라는 겨? 이 금액이 올해 낼 돈의 법적 최대치라 한도 금액이다. 200 나왔네요? 얼마 내면 돼? 150. 이렇게 내는 거예요. 200이 나와도 고지에서 150만 원 나옵니다. 그럼 이것만 내면 되는 거야. 150. 얘가 만약 140이었어. 140. 140만 원. 얼마 내면 돼요? 140.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제가 언젠가 여기다 141 했더니 150으로 푸는 거예요. 150으로. 왜? 이게 150이래. 돌아버린다. 세금 140 나왔는데 150을 내? 10만 원 날 주면 고맙다 소리가 들어. 그죠? 이거 오바됐을 때는 이만큼만 내는 얘기고 그 밑으로 나오면 나온 것만 내면 되는 거 나온 것만. 그죠? 그 한도가 그런 거죠. 그럼 얘가 150 냈죠? 그럼 내년에 만약에 가면 어떻게 돼? 내년도 200 나왔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거에 100분의 150이니까 225만 원이죠. 그럼 그때 200을 다 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항상 전년도 금액이 1.5배, 1.5의 한도가 되는 겁니다. 그죠? 거기까지만 낸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 예외가 있습니다. 뭐? 주택. 자, 주택은 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더 덜어주겠다. 그래서 얘는 공시 가격이 3억 이하면 100분의 105 이렇게 돼 있고요. 3억 초과 6억 이하는 100분의 11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6억을 초과하면 100분의 130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한도가. 좀 틀리죠? 그러니까 얘들은 이걸 주택 빼고 나머지 그냥 무조건 1.5배인데 얘는 금액에 따라 한도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100만 원 나오고 200 나오는데 얘가 주택이에요. 근데 공시가격 3억 이하짜리다 그러면 얼마만 내면 되는 거야? 105만 원. 이해가시죠? 5억이면 여기다가 110. 6억 넘어가면 130. 그럼 결국 주택은 최대치가 1.3배까지만 내고 더 이상 안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은 혜택을 주는 거죠. 그래서 보는 거예요. 자, 딱 3억이면 얼마? 주택이 딱 3억이면 105만 원이죠? 네. 자, 이 학원 건축물이 딱 6억이면 얼마예요?
이 학원 건축물이 딱 6억입니다. 110. 110? 네. 그렇게 하니까 틀린 거예요. 이 학원 건축물이 딱 6억입니다. 150. 그러니까 학원 건축물이 딱 6억이면 건축물 시키라고 딱 6억, 딱 6억, 110 땡. 주택만 그래요. 이거 많이 틀려요. 뭐 처음에 다 틀려요. 그리고 다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주택만 그러면 다 그래요. 아 그래 알았다 이거지. 3월달에 제가 또 하잖아요. 그럼 또 뭐라 그래? 자, 이 건축물 딱 6억이면 또 110 그래 그러면 건축물 그러면 또 그래요. 무슨 없다니까 뭐 맨날 하다 끝나는 거야. 이게 진짜 시험에 많이 나오잖아요. 모의고사 내보면 되게 많이 틀려요, 실제로. 왜? 이게 잘 안 보이거든요, 실제로. 근데 이거는 사실은 경험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사실 중개사 공부는 결국 그거거든요. 모든 게 다 그렇지만 처음 보잖아, 지금은. 그죠? 근데 이걸 계속 2번, 3번, 4번 반복해서 경험을 쌓는 거죠. 그래서 실수를 줄여서 시험을 보는 거거든요. 그런 거지. 이게 뭐 딱 봐가 외워서 가는 거예요. 외우도 잃어버리거든요. 외우는 것도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잃어버리거든요. 사람 머리가 뭐 다 기억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반복이지 뭐든지. 그죠? 반복. 그래야 이제 실력도 느는 겁니다. 그죠? 어제 그 테니스 보셨어요? 테니스? 정연? 테니스 모르죠? 그게 뭐 호주 오픈 4강 올라갔는데 우리는 역사상 처음 올라간 겁니다. 그 대단한 거죠, 사실은. 우리는 근데 여자분들 잘 관심 없는 사람 뭐 그런데 테니스를 좋아하는 사람도 보면 그건 대단한 겁니다. 보통 우리 역대 최고가 이영택이가 있는 16강 올라간 게 처음이 마지막 그게거든요. 근데 이번 4강 올라왔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 막 지금 난립니다. 막 뉴스에 막 이런 데 막 난리죠. 계속 개 나오잖아. 근데 걔가 2년 전만에 좀 덜 했거든. 나이도 지금 22살인가 밖에 안 됐어요. 진짜 잘하더라고. 내일 하거든요, 내일. 중격승. 5시 반에. 페더러 가는데, 페더러, 걔 세계, 자, 대단합니다. 내일은 그거 꼭 보려고. 내일 제가 또 때마침 내일 동영상 촬영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동영상 5시에 딱 끝나거든요. 그럼 오면서 얼른 막, 그죠? 그걸 보면서 와야지. 여러분은 공부하세요. 관심 없잖아, 그죠? 몰라, 아줌마들은 정연이 누구네, 걔가 누구냐, 막 이래. 관심도 없고, 그죠? 어차피 그렇잖아요. 뭐 공부도 안 하고 텔레비도 안 보잖아, 원래. 뭐 신경 쓰겠어, 그죠? 자, 그래서 주택, 잘 보시죠, 주택. 그게 상금이 얼만데요, 지금 그게. 준우승 4강 올라가니 상금 7억 5천 얼마인데. 결승 올라가면 17억 얼마고, 우승하면 30몇 억이에요. 네, 걔가 세계 4대 메이저 대회거든요, 호주 오픈이. 그러니까 우승하면 상금이 엄청난 거죠. 뭐 대단하죠. 소원이 뭐냐니까 좋은 차 타고 싶다는데, 그 얘기 했으니까 누군가 주겠지. 안 그래서 현대나 기아 이런 데 뭐예요? 그런 데 하나 딱 주면 그게 광고 있고 어마어마한 거죠. 그럼 나중에 뉴스 나올 거 아니야. 기아장한테 K9 뭐를 줬다, 누구한테, 뭐, 제네스 EQ 뭐, 900을 뭐 줬다, 그럼 막 그 광고 있고 엄청 큰 거죠. 그 누군가 수 주겠죠. 또 안 주면 또 줘야지. 하나, 그죠? 그 정도면. 안 줘도 돈 있으니까 사면 되고, 그죠? 자, 그래서 거기 208페이지 보겠습니다. 6번. 세부담 상한. 그러니까 애들은 공부시킬 필요가 없어. 공부도 못하는 애 자꾸 돈 들여서 학원 보내지 말고, 몸이나 튼튼한 운동시키면 주면 운동시키는 게 제일 좋아. 그럼 공부 못하는 애 갖다가 계속 엄마 닮아 공부 못하는데 계속 학원 보내가지고 애를 막 고문하고 돈으로 막 갖다가 돈만 갖다 밀어놓고 애 스트레스 받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운동을 시키라니까. 골프나 뭐 이래서 운동을 하나만 잘하면 그게 훨씬 낫습니다. 자, 세부담상은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 어쩌고 돼 있죠? 자, 그냥 오른쪽에 보시면 그 박스 있어요. 209페이지, 그죠? 읽지 말고 그거 딱 보면 돼. 주택은 공시가 3억 이하면 100분의 100고 3억 초가 6억 이하 110, 6억 초가 130 그랬죠? 그리고 주택 이외의 토지 건축물은 얼마다? 금액에 관계없이 100분의 150이다. 그쵸? 그 표만 보면 돼. 그 굳이 안 읽어도 되죠. 뭐 복잡하게 뭘 읽었어요. 어차피 이 비율만 기억하시면 되고 요것만 조심하면 되는 거야. 주택은 예외다. 주택만 예외다. 나머지는 금액에 관계없이 뭘로 간다? 100분의 155로 간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죠? 됐죠? 거기 가산금은 조세 총론에 있죠? 우리 배웠죠? 가산세, 가산금. 그 총론하고 똑같은 거 써 있어요. 그래서 얘가 시험에서 여기서는 안 물어봐요. 가산금은. 재산세에서는 안 물어봐, 내용을. 왜? 나오면 만약에 물어보면 총론에서 물어봐요. 여기서 물어본 역사가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물어봐도 똑같은 거라 여기서 굳이 뭐 줄처럼 읽을 필요 없습니다. 210페이지 가면 8번의 부가세와 병기세라고 돼 있죠? 자, 부가세는 뭐래요? 거기 부가세 옆에다 쓰라겠죠? 지방교육세 이게 붙여서야죠. 지방교육세. 그 양가로 1번에 부가세 돼 있죠? 그 옆에다 뭐라고 쓰라고요? 지방교육세. 이렇게 써세요. 엉뚱을 쓰지 말고 지방교육세. 그죠?
그러니까 지방교육세 20%죠. 근데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납부할 재산세액 그랬잖아요. 가로치고 뭐라고 돼 있어요? 도시지역분 재산세액은 제외한다 그랬죠. 이게 무슨 뜻이야? 아까 했죠? 도시지역분은 지방교육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병기세목은 거기 병기가 뭐냐면 병기가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제가 옛날에 이렇게 병기세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이 뭐라 했길까요? 그거 아니에요. 웃지 마. 그 병기가 아니에요. 집에 공기총 같은 거 가지고 있으면 그 총 가지고 있으면 나오는 세금이 병기세래. 우리가 이제 군대에서 이제 그 총기를 병기라고 하거든요. 병기. 그죠? 그 얘기 아니고 병기가 뭐예요? 나란히. 그래요. 나란히. 그 직렬병렬하죠. 직렬병렬할 때처럼 병기가 뭐예요? 재산세 부과되면 여기다가 나란히 적어. 그죠? 나란히 적어서 같이 부과한다.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무슨 뜻이야? 재산세 고지서에 같이 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 얘가 부과 대상이 되면 고지서를 따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항상 어떻게 나간다? 재산세 고지서에 같이 나간다는 얘기죠. 여기 보세요.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기와 그러니까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재산세와 납기가 같을 때는 재산세 납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 고지할 수 있다. 그럼 이 뉘앙스가 항상 그런 건 아니고 납기가 같을 때만 나란히 적어 고지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납기가 같습니다. 왜? 재산세 내는 사람이 내는 거예요, 이게. 재산세 내는 사람이. 이게 뭐냐면 옛날 소방공동 시설세라는 게 소방공동 시설세. 이게 뭐예요? 화재가 나면 소방 설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소방 설비 운영하려면 비용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걸 누가 내냐면 화재 위험이 높은 부동산 갖고 계신 분들한테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중이용 건축물이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여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나올 수 있어요. 왜? 여관은 방이 50개야. 근데 사람이 막 들어가, 둘씩 들어가, 남자, 여자가.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막 들어가잖아요, 방에요. 그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끼리 들어가니까 둘이 하다가 싸우니까 막 열받으니까 불 질러버려. 그럼 불나는 거죠. 엊그제 종로에서 불나가지고 5명이 죽었잖아요. 그죠? 그 뭐 남자 하나가 뭐 주인이 뭐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고 싸우니까 가가지고 휘발유 갖다가 불 붙여가지고 이게 미친놈이지, 그게. 정신 나간 거죠. 엄마하고 딸 둘 죽은 거 봐요. 놀러 왔다가. 그래서 잤는데 불나가 3명 다 죽었잖아. 30대인데. 그게 날벼락이죠, 날벼락. 참, 우리 또라이들 많습니다, 우리나라. 그죠? 요새는 참 살벌하다는 게 세상 사람이 막 꼴피타고 그냥 불질러 이러니. 그만큼 욕심이 많아서 각박한 거예요, 세상이. 그죠? 옛날에 가난하게 살 때는 그런 거 할 여유도 없었는데, 왜? 불질릴 새가 어딨어. 먹고 살기 바빠져. 지금 당장 뭐 나무뿌리 하나 캐야 밥이라도 먹는데, 뭐라도 먹는데. 그래서 너무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유가 있으니까. 먹고 살기 바빠봐요. 그럴 새가 어딨나. 살이 왜 쪄? 먹어야 찌지, 살이. 먹어야. 그죠? 옛날에 없어도 못 먹으니 살이 안 찌잖아요. 그냥 막 자꾸 먹고 찌고, 먹고 나나 막 살 뺀다고. 돈 들여 먹고, 돈 들여 빼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죠? 저도 이제 집에서 양파즙인가? 와이프가 양파즙 뭐 해가지고 주거든요. 먹으라고 맨날 주거든요. 그게 이제 지방분에 좋긴 하거든요. 근데 그걸로 분해하는 것보다 쌓이는 속도가 빠르니까 소용없어요. 그거 먹으면서 또 싸는데 뭐 계속 싸는데 그거 먹으면 뭐야? 통닭 치킨 먹고 저녁 때 치킨 먹은 다음에 그거 까서 먹고 자. 그게 무슨 효과가 있냐고. 그게 의미가 없지. 백날에 치킨을 안 먹어야 되는 거지, 그죠? 그 돈 들여 살찌우고 돈 들여 빼고 소용없어요. 몸은 얘네들 똑같아. 그래서 거기는 조심할 게 강행 규정은 아니에요, 이것도. 그죠? 네. 같이 뭐 할 수 있다? 나란히 적어 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산세 낼 때 고지서에 최대 4개까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고지서 한 장에. 이렇게 해서 재산세 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도시지역분 이렇게 나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나가고, 여기다가 지방교육세 이렇게 해서 토탈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최대로는 4개가 나가는 거죠. 그죠? 사실 이걸 왜 그러냐면 가능하면 고지서 한 장을 내보내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의 심리가 제가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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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00원 4장이에요. 토탈 10만 원이에요. 그죠? 이거를 한 장에다가 25,000원 이렇게 4개를 해서 10만 원 이렇게 한 장으로 내보내는 거하고 25,000원짜리를 각각 4장을 내보내는 거 금액은 똑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체감할 때는 어느 게 더 세금을 많이 내는 것 같을 것 같아요. 따로따로예요. 한 방에 10만 원 나오면요. 그때만 열받아요. 아씨, 뭐한 놈의 세금 이렇게 많이 나와. 쭉 내고, 그죠? 25,000원 나오면, 에게? 그래요. 에게? 이거밖에 안 나왔어? 좀 있어 또 나와. 어라? 그러는 거예요. 어라? 또 나왔네? 세 번째 나오면, 이러는 거예요. 마지막 또 나오면,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세금을 이렇게 되는 거야. 같은 10만 원인데 2만 5천 4번 나오면 조세정이 커요. 그러니까 한 방에 가는 거야. 그래서 한 장에다가 비용도 줄이고 조세정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거지. 이게 그렇거든요. 저 같아도 3번 이렇게 내보내면 짜증나죠. 이게 어라 이러다가 막 이런 국가가 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웃긴 거죠. 그러니까. 세금이, 하여튼 세금을 내는 건 좀 내긴 내야 되는데 낼 땐 짜증나죠. 그죠? 짜증나죠. 잘해야 되는데. 그죠? 아, 참, 내가 그 얘기 하니까 내가 저기 세무서 전화해야 되는데, 그것도 전화해서 내가 오늘. 그죠? 아, 제가 어제 무슨 세금 관계 때문에 뭐 알아보려고 세무서 전화를 2군데를 했거든요. 아, 진짜, 욕 나올란다니까. 아는 게 없어, 앉아가지고. 물어보니까 허투리만 칙칙하고 막 짜증 얼마나. 설명을 차근차근 몰라. 그러다가, 아니, 지금 제가 하는 얘기 알아듣긴 하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쩌고저쩌고 또 딴 소리예요. 여보셔. 법 얘기 하지 말고, 그러니까 딴 얘기 하지 말고 내가 이걸 알고 싶은데 이걸 법적으로 니네가 어떻게 하냐 그걸 알려달라고 했더니 뭐 법이 어쩌고 또 그래. 아, 성질 얼마나 해야지. 그랬어요. 다른 세무서 전화했어. 다른 지역에. 걔도 그래. 허벅거려. 근데 걔는 죽었어 나한테. 왜? 그게 이제 전화를 했더니 그러면 자기가 모르니까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전화 끊고 연락해드리겠어 그랬거든요. 근데 한 군데는 나한테 해줬거든요. 연락 안 왔어요. 내가 오늘 전화하려고요. 오늘 전화하는 게 아니라 거기 있어요. 국세청하고 세무서에 가면 국세청장하고 그 세무서장한테 뭐 넣는 게 있어. 내가 쓰려고. 짜증 엄청 나는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았거든요. 몇 시간을 내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해도 통화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더니 나중에 연락도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국세청 콜센터에 전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또? 거기는 이제 세무사들이 하는 거라. 그 사람은 잘 알거든요. 전화 연결이 안 돼요. 사람이 많아가지고 한 15분 기다렸어요. 끝까지. 계속 발음해놓고. 받았어. 한참 얘기하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그 콜센터 세무사가? 자기들은 세법 3당 하는 게 아니라 신고 절차를만 알려준대. 이제까지 15분 기다려 전화했더니 그러니까 다시 전화해가지고 거기 입원해서 하래. 끊었을 거 아니에요? 또 전화했잖아. 15분 또 기다렸잖아. 연결 안 돼가지고. 결국 알아봤죠. 막 성질 얼마나 나야지 막. 아니 도대체 세무서 직원들 하는 게 없어. 앉아가지고 멍 때리고. 걔들 전화가 뭐라는 줄 알아요? 잠깐만요 그래요. 법전차 막 세무 그거 있잖아요. 법전차는 그거 찾고 앉았어. 넘기는 소리가 들려요 막. 아니, 지 일이잖아. 근데 그것도 몰라가지고, 앉아가지고, 내가 설명하고 앉았네, 걔한테. 이게요, 법이 이렇거든요. 근데, 그렇긴 한데, 이런 건 아는데, 이게 이랬을 때 니네가 어떻게 하는지 그걸 알려달라 했더니, 몰라.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지를 못해. 그 신빙들이야, 보니까. 신빙들. 그 짬밥 있는 것들은 받지도 않아요. 저쪽에 앉아가지고. 그럼 이 여자애가 자기한테 전화 잠깐만요, 그래놓고 나는 한 5분 대기시켜놓고 가서 지네끼리 얘기하고 있어. 한참 있다가 여보세요. 나 진짜. 갑자기 울컥 어제도 열받아가지고 진짜. 근데 내가 좋게 얘기하겠냐고 처음에 작은 얘기하다가 나중에 열받아가지고 막 소리를 막 그쵸? 오늘은 이제 죽었어 니들. 갑자기 세금 얘기는 그 얘기 생각나네. 모른다고 하면 되는데 그쵸? 하여튼 문제. 자 거기 물납 나오죠? 9번에. 자 물납은 세금을 뭘로 내는 거예요? 물건으로 내는 거예요. 물건으로. 근데 얘가 물건으로 내는데 세금이 그래도 일정 금액 이상이 나와야 되는 거지. 뭐 재산세 10만 원 나왔는데 부동산을 물납하는데 원주역 앞에 있는 상가 건물로 하는데 얼마냐 10억이래. 그래버리면 그죠? 10억짜리 물납 받아주면 잔돈 거슬러 줘야 되잖아요. 현금으로. 그죠? 10만 원 제외하고 빼기도 안 되죠?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기준이 있어요. 일단 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해야 돼요. 자, 재산세가 나왔습니다. 1,000만 원 나왔어. 물납할 수 있다 없다? 1,000만 원. 안 됩니다. 1,000만 원 물납 안 돼요. 왜? 초과되었을 때만 된다겠죠? 실제 시험에 재산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인 경우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렇게 하면 틀렸다고 딱 골라 하는데 뒤에 이어서 1,000만 원인 경우는 관할구역 안에 소지하는 부동산에 하나여 물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1,000만 원 있고 의심 하다가 뒤에 따라가니까 하나여 맞았고 이렇게 가요. 1,000만 원은 안 되죠. 초과되었을 때만 됩니다. 자, 근데 물납은 물건으로 세금을 내는 거죠, 상식적으로. 그럼 1,000만 원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물납을 받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럼 1,500 나왔어요. 물납할 수 있죠? 그럼 뭐래? 아까 지난번에 미안해서 10만 원인데 나 이번에 1,500만 원 나왔네? 그치, 지난번에 얘기했던 원주역 앞에 있지? 10억짜리? 그걸로 물납할게. 이제 받아줘. 잔돈도 거슬러줘야죠? 얼마? 10억에 1,500만 원 빼고 9억 8,500만 원을 현찰로 줘야 되잖아요. 이건 물납이 아니라 팔아먹는 거죠. 그리고 물건에 하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왜? 부동산에 A급, B급, C급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럼 양심적으로 물납할 때 뭘 가지고 해? C급. 당연한 거죠. 여기서 어떤 사람이 가끔 가다가 A급이래. 말 되는 소리를 해. 누가 A급으로 물납을 해? 제일 현찮은 거. 그걸 일단 넣어보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거지. 누가 A급 제일 좋은 거서 막 월세 잘 나오고 막 세입자도 막 이 깔끔하게 월세 따박따박 주는 그런 것도 훅 갖다 줘? 이쪽은 막 맨날 월세 달라고 하면 막 잠깐만 기다려요. 방에 들어가더니 나오더니 나중에 여기 머리에다가 빨간 띠로 투쟁 쓰더니 막 와가지고 돈 달라고 하니까 막 와이셔츠를 뚜둑 뜯었대. 여기다 배째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런 걸 주겠냐고.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물납은 뭐래? 신청을 해야 돼. 신청. 그래서 걔들이 신청을 받으면 뭐죠? 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통지를 해줘요. 그래서 허가를 받았을 때만 물납이 가능해요. 날짜 나왔네요? 우리 했었죠? 물납. 납부기한 몇 일 전까지 신청해야 된다? 10일 전. 우리가 하는 거니까 10일 전. 그죠? 자, 그러면 허가 여부 결정 통지를 며칠 안에 해준다? 걔네가 하는 거 며칠? 5일. 또 책 줄치죠? 안 봐도 비디오야. 참. 아니 뭐 세권도 아니고 손이 가요 손이가 자꾸만 손이 가. 눈이 가요 눈이 가 자꾸만 눈이 가. 세권 선생님 자꾸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가죠? 이놈의 손이 말을 안 들어. 나도 모르게 쓰고 있는데 뭘. 그죠? 자, 통지 5일 안에 해줘죠. 근데 이 통지는 둘 중에 하나죠. 불허가 통지가 날 수도 있고 허가 통지가 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불허가 통지가 나면 야 이제 끝! 이건 아니고요. 너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있지? 다른 걸로 바꿔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변경 신청. 자, 그러면 변경 신청 며칠 안에? 아, 이거 누가 하는 거요? 내가 하는 거잖아. 10일이 10일. 그죠? 허가 났어요. 물납하라는 얘기죠? 네. 자, 그러면 물납하려면 여러분이 지금 부동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원주시에다가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죠? 제출. 며칠 안에 합니까? 나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강의할 때 매년 느끼는 건데 이 말이 그렇게 어려운 거 봐요. 제출이란 말이 그렇게 어려운 거 봐. 리포트 제출, 리포트 제출한다는 제출. 제출이 뭐예요? 갖다 주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내가 물납하는데 원주시가 나한테 걔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나한테 주나? 안 줘요. 누가 줘? 아, 내가 갖다 줘야죠. 내 부동산을 걔한테 등기를 넘겨주려면 여러분이 등기부 등본 여러분이 가지고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서류를 갖다 줘야 걔들이 등기를 해갈 거 아니에요. 그게 제출 아니요. 그럼 며칠 안에 해야 돼? 아따 이게 그렇게 어려워.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만 그런 건 아니에요. 가는 학원마다 그래요. 가다가 10일, 5일, 10일 잘해요. 그때 갑자기서 제출 그럼 제 생각에는 10일 할 줄 알고 기다리는데 갑자기 엉뚱한 소리 막 하는 거야. 막 5일, 10일 막 아니면 가만히 앉았어. 생각하는 거예요. 가만히 제출이 뭐지? 갖다 주는 거예요. 서류를 갖다 주라는 거예요. 내가 갖다 주잖아. 며칠 안에? 10일. 그 얘만 지금 5일이에요. 왜? 나머지는 다 우리가 하는 거고 이것만 걔네가 우리한테 허가 여부를 통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만 5일, 나머지는 다 10일. 자, 그러면 이 물납은 뭘 가지고 할 수 있느냐? 부동산만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 건축물 주택으로만 물납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친구가 헬기를 타다가 갑자기 자기가 이제 신형 하나 사가지고 구형 헬기를 타라고 줬어, 여러분. 좋다고 받았는데 문제는 뭐야? 헬기를 탈 수가 없어. 왜? 기름이 많이 들어가지고 한 달치 월급 타서 기름을 넣었더니 눈금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 2달째 타가 또 했더니 눈금이 살짝 움직이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난 거죠. 프로펠러 한 번 돌리면 없어지게 생긴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이번 기회에 물납해야겠다. 그래가지고 2달째 월급 타서 기름 넣어가지고 눈금 살짝 움직인 걸 얼른 타가지고요. 시동걸 가가지고 원주 시청에 가가지고 파킹 탁 시키고 얼른 가서 끝 다음에 들어가서 뭐라 그래? 나 물납하러 왔다? 뭘로요? 바닥에 카드 놨어? 그리고 열쇠 툭 던져줘. 키. 받아? 안 받죠. 받았다 쳐. 그 누가 운전할 거야? 일종 보통 안 되거든요. 그렇죠? 원주 시장이 타고 다녀? 욕 바가지고 먹죠. 원주 시장이 헬기 타고 다녀? 난리 납니다. 대통령이나 타는 거지. 그죠? 안 돼. 배는 아까 관리 해수욕장에 있었잖아. 요트 친구가 준 거. 놓쳤는데 한 개 온 거요. 그죠? 그래서 이거 물납에 걔는 어떻게 타고도 보다 니아까지 싣고 와야 돼. 관광리 해수욕장 가서 니아까 실어가지고 여기까지 갖고 왔어. 원주시 갖다 줬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뭐만 돼? 얘만 돼. 얘는 뭐라고 하면 틀려요? 재산세 과세 대상으로. 그러면 땡. 틀립니다. 왜? 과세 대상으로 그럼 뭐도 된다는 거야? 선박 항공기도 대상이잖아. 걔도 된다. 그게 아니고 뭐만? 부동산만 됩니다. 부동산. 자, 그럼 부동산 돼요? 자, 알았어. 부동산 된다 이거지? 자, 원주에도 물납합니다. 저기 해운대에 그죠? 그 요트 있는데 거기 관리 옆에 건물이 하나 있어. 조그만 거. 자, 그걸로 물납해버려.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거를 받으면 문제는 뭐야? 받으면 이 관리를 어떻게 할 거야? 그 원주 시청 직원이 그거 잘 있나 뭐 있나 갖다 확인해 봐야 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관리도 안 되고, 그리고 그 물건의 가치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물건을 받으면 원주에서 가지고 있는 건 아니겠죠. 어차피 걔들도 뭐 할 거야? 팔아서 현금화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동네 건 안 받고 어디 거만 받아? 우리 동네 뭐요? 관할구역 내. 그죠? 관할구역. 여기서 관할구역은 시, 군, 구를 말합니다. 어디? 물건의 소재지. 그러니까 만약에 원주시다 물납하려면 원주시 안에 있는 부동산만 되고, 예를 들면 춘천에 있는 부동산으로 원주시다 물납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나오면 틀려요. 전국에 소지하는 부동산, 이것도 안 되는 거지. 그죠? 관할구역 내.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면 당연히 나왔겠죠. 이렇게 나왔어요. 재산세 물납은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부동산에 한하여 물납할 수 있다. 기출지문이에요. 땡. 틀렸죠. 왜?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아니고요. 근데 또 어디에 꽂히냐면 부동산에 한하여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얘는 여기 분석하는 거야. 이게 들어가면 이것만 된다는 얘기지. 그럼 분석을 해요, 이걸. 이거 분석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이미 끝난 거죠. 왜? 여기 틀렸는데 이미. 이걸 분석하고 있다는 얘기는 얘는 지금 앞에는 맞았다고 생각하고 이걸 분석하는 거잖아. 그럼 얘가 분석해도 얘가 맞는 말이야. 맞았네? 이러는 거죠.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틀렸죠. 그죠? 물건의 소재지 관할. 그죠? 즉, 시군구에 있는 뭘로만 된다? 부동산만 된다. 자, 이걸 했습니다. 그러면 원주시에서 이걸 받았어요. 그럼 아까 잔돈 거슬러 줘야 되잖아요. 그럼 얘가 가격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금액이 얼마인지 평가를 해야 그 빼고 나머지 잔돈 거슬러 주는데, 그 가격 평가를 합니다. 이때 가격 평가는 뭘 가지고 하냐면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였나 시가. 언제요? 과세 6월 1일 현재 시가. 자, 이때 시가는 여러분 생각하는 그 광업할 때 키로당 시가 이거 아니고요. 이름보다 공시가격을 말하는 거예요. 시가 표준액을 말하는 거예요. 시가 표준액. 왜냐면 그럼 내가 토지가 지금 한 시세가 10억 정도 해요. 근데 공시가격인 시가 표준액 7억이에요. 그럴 수 있죠. 그럼 내가 물납을 하면 10억으로 인정 안 해주고 7억으로 추진한다는 얘기죠. 그럼 물납하면 손해죠. 왜? 지금 팔면 10억인데 물납하면 7억밖에 안 쳐줘요. 왜 그럴까요? 왜 이걸 안 해줘? 이걸로 해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10억에 세금이 9억 5천 나왔어. 5천 거슬러 줬어. 그죠? 그리고 나서 원주시에서 내년에 팔라겠더니 지금 8억이래. 이럴 수 있잖아요. 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안 떨어지잖아요. 아무리 금액이 떨어져도 공시가비트는 안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이걸로 가는 거야. 그래서 얘들은 이걸로 가는 거죠. 결국은 물납할 필요 없죠. 이러려면 차라리 그냥 팔아가지고 좀 금매를 팔아서 9억 5천에 팔아가지고 현찰로 주는 게 나은 거죠. 현실적으로 물납은 없습니다. 재산세 물납은. 물납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 내가 재산세가 1,500만 원 나와. 아니요. 물납하겠다고? 아니요. 귀찮아서 나 귀찮아. 내가 재산세가 1,500이 나오려면 도대체 내 재산이 얼마인지 계산해. 이따 집에 가서 계산해봐. 뭐부터 해야 돼? 내가 지금 현재 집이 하나 있는데 아파트. 작년에 재산세 얼마 냈나 잘 따져봐. 그럼 한 몇십만 원 냈겠죠? 많이 내봤자? 그럼 그게 도대체 몇 채가 있어야 1,500 낼지 생각해봐.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1,500을 물납하겠냐고. 가진 게 돈밖에 없는데. 얼마 없면 돼? 1,500? 알았어. 주는 거지. 그죠? 집으로 따지면 막 수십 채가 뭐예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지. 우리나라에 임대주택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몇 천 채. 광주라고 하는데 전라도 광주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집이 몇 천 채라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도대체가 와 어마어마한 거죠. 그 집 사이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며느리도 행복하고 사이도 행복하고 사이도. 그죠? 몇 천 채니까 자식이 3명이면 나눠주면 1,000채를 받을 거 아니야 어쨌든. 그럼 월세가 한 달에 얼마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우. 회계사 따로 있어야죠. 회계사. 그래서 담당 있겠지 그 사람들은. 야 근데 어떻게 그 집을 그 많은 걸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 친구가 저 지방 어디서 이렇게 걔가 지금 현재 전세를 살다가 이번에 집을 샀는데 걔가 그 전세 살 때 그 아파트 단지가요 한 30평대 20 소형 아파트인데 그 단지가 굉장히 커요. 근데 거기에 그 한 명이 거기서 몇백 채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거기를 다 세를 준 거예요. 세를. 가지고 걔가 그러는 거야. 야, 너 이 주인 누군지 아냐? 누구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자기가 계약을 하러 갔는데 그 따로 법이 그 운영하는 법이 있는 거야. 회사를 차리는 거지. 왜? 그걸 다 운영하려면 개인이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한 명 거예요. 그 사람이 다 그걸 하는 거야. 사가지고 다 해서 전부 다 임대를 주는 거야. 그 세가 계산이 안 돼요.
그냥 한 달에 뭐 50인가 이렇게 줬었는데 그 있는 단지가 거기 다 계산 건 거예요. 다 사가 자세를 준 거야. 막 그 근처로 사. 그런 사람 있더라니까. 야, 이게 얘기 들어보면 우리만 돈이 없어. 막 남들 돈 이렇게 많은지. 그죠? 자, 그래서 요건 잘 보세요. 이게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게 나온 적 있어요. 자, 가격 평가는 12월 31일 현재 시가에 의한 땡. 아니죠. 왜? 얘는 무조건 언제야? 과세 기준일 6월 1일이야. 재산세 이후 불문하고 이날이 1월 1일도 아니고 무조건 언제? 6월 1일 현재 시가에 의한다. 이게 물납 얘기입니다. 자, 규정 보겠습니다. 210페이지. 9번에 물납과 분납이라고 돼 있죠? 양가로 1번 물납, 1번 요건과 물납 대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산세 납부세계 굵은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는 납세 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뭘 가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밑에 박스. 지방세 중 물납이 가능한 조세는 재산세이다. 따라서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할 수 있는 지역자원시설세와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는 물납할 수 없다. 걔는 고지서에 같이 나가긴 하지만 걔네들은 물납이 안 됩니다. 자, 보시면 되고. 자, 물납 신청. 동그라미 1번. 납부기한 굵은 글씨. 며칠 전. 11일 전까지 신청하시면 오른쪽 동그라미 2번. 며칠 안에 5일 안에 뭐하고 서면으로 통지를 해주고. 동그라미 3번. 물납 허가 또 물납부동산 변경 허가 받은 납세 의무자는 그 통지 받은 날부터 며칠 안에 12일 안에 뭐래라? 서류를 제출해라. 우리가 제출하는 거죠? 12일 제출. 그런 거죠. 4번 물납 허가받은 부동산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하였을 때는 납기내 납부한 거로 본다. 왜냐면 이게 절차를 밟다 보면요. 실제로 법적으로 물납이 된 시점을 언제로 보냐면 그 원주시, 해당 지자체 앞으로 등기가 넘어가서 등기권리증이 나와야 돼요. 오늘 나왔어. 그럼 오늘 물납한 걸로 봐요. 그럼 얘가 날짜를 하다 보면 무조건 물납은 거의 다 언제 돼요? 기한이 지난 다음에 돼요. 원래 기한 지나면 뭘 내야 돼요? 가산금부가 되거든요. 근데 얘는 이미 그 전에 허가를 받아서 물납을 했으니까 뭔다? 기한이 지났어도 납기내 납부한 걸로 본다는 얘기는 뭘 부과 안 하겠다는 거야? 가산금 부과를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3번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 처리. 동그라미 1번 시장군수는 물납 신청 받은 부동산이 관리처분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무조건 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동그라미 2번 시장군수는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납세 의무자가 그 통지 받은 날부터 며칠 안에 12일 안에 뭘 하시면 변경 신청을 하시면 뭐 할 수 있다?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 지금 다 읽은 얘기예요. 10일, 5일, 11일, 11일. 그죠? 3번 물납평가 있죠? 물납부동산평가 동그라미 1번만 보세요. 일단 물납 허가하는 부동산 가액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로 한다. 시가. 그 밑에 나머지 있는데 그건 지금 안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보시고. 자, 그럼 넘어가면 이제 뭐가 있어요? 분납이 있어, 분납. 물납은 물건으로 세금을 내는 거고, 분납은요, 세금을 나눠내는 겁니다. 분납. 그죠? 그래서 얘도 금액이 있어요. 자, 물납은 금액이 1,000만 원 초과인데, 분납은 500만 원 초과되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500만 원 초과.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났으면 최소한 재산세 분납은 한번 하고 죽어야 될 텐데. 그죠? 그런 꿈이 있어야 되니까 재산세 분납 정도 한번 하고 줘야 되는데 이놈의 건 재산세 분납을 간다고 지금 현찰 500도 없으니 참. 전 통장에 500 없거든요. 저는 통장에. 뭐 돈 500이 어디 있어? 500이 생길 수가 있어야지. 그죠? 나 혼자 살았으면 500이 있겠죠. 그죠? 분명히 돈이 있는데 나는 없어요. 500. 있어도 없다 그러죠. 큰일 나죠. 자, 분납은 나눠내는 거죠? 500만 원 초과 분납. 기간 나옵니다. 이번에 개정됐어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 자, 얼마? 이 기한 지나고 2개월 이내. 얘가 원래 45일이었어요. 개정됐죠, 올해. 2개월. 이게 편한 거예요. 왜냐면, 원래 분납이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가 분납이 되거든요. 근데 분납 기간이 재산세는 45일이고, 나머지 등이 2개월이었거든요. 이게 은근히 헷갈리는데 지금 다 2개월이에요, 공통으로. 그죠? 이번에 바뀌었어요. 2개월. 그러니까 재산세는 아까 뭐하고? 10만 원이 20만 원 그거하고 얘가 제일 큰 거예요. 이는 시험에 잘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하시면 되고 그 얘기는 뭐 수도 없이 한다는 얘기죠. 수업 시간에. 그죠? 자, 그러면 분납은 500초가 되면 2개월 안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얼마를 분납할 수 있냐? 나와 있죠? 얘는 1,000만 원 이하면 얼마? 500만 원 초과되는 금액. 500만 원 초과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그죠?
1000 초과면 100분의 50 이하. 그죠? 10만 초과면 100분의 50 이하 금액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뜻이에요? 이 금액은 기한 지나고, 납부 기한 지나고 몇 개월? 2개월. 이렇게 돼 있죠? 2개월. 그러면 요 금액이 뭘 얘기하는 거야? 1번, 2번. 이게 납부 기한이고, 여기 2개월이에요. 이 중에 요 금액은 언제 낼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1번, 2번 중에? 요 금액이. 이게 지금 1000만 원이면 500 초과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고 그랬죠? 900이면 얼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400을 말했죠. 그 400을 이때 낸 거, 이때 얘기하는 거예요. 2번. 그러니까 요 얘기는 뭐냐면 네가 기한 지나고 2개월 안에 낼 수 있는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금액을 말합니다. 최대치를. 그러니까 내가 900이 나오면 무조건 얼마? 400은 여기다 400 낼 수 있고 500은 무조건 기본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대치가 400인 거죠. 그럼 얘가 600, 300 되나요? 안 돼요. 얘는 돼요. 왜? 최대치가 40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안 넘어가도 되는 거야. 900은 맞잖아요. 근데 500 내고 400 할 수도 있고 600 내고 300도 돼요. 근데 얘가 400이고 500. 얘는 돼, 안 돼? 얘는 안 돼요. 왜? 법정 최대 금액이 900일 때는 500 초과 금액이 얼마? 400만 원까지만 분납이 가능한 거죠. 근데 얘가 400 내고 500은 안 되는 거예요. 왜? 400 초과됐으니까 이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뜻이 뭐다? 기한 지나고 이때 낼 수 있는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금액이다. 그러니까 이 최대 금액을 넘어서 낼 수는 없기 때문에, 그죠? 이때 900이면 이게 400이 최대치라는 거죠. 그럼 네가 이때 낼 수 있는 최대 금액은 4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야. 이걸 넘어가면 안 돼요. 밑은 상관없죠. 왜? 뭐 700 내고 200도 가능하고 600 내고 300도 가능해요. 500 내고 400도 가능하고. 하지만 여기다 400 내고 500은 안 되는 거지. 무슨 말 이해가시죠? 이 개념을 왜 했냐면 이걸 잘 이해 못 하시면 나중에 문제를 틀릴 수 있는 게, 최근의 문제 경향이 과거에는 그냥 뭐 얼마 초과면 몇 개월 이내 이런 것만 물어봤거든요. 근데 지금 뭐라고 나오냐면 최근에 얼마면 금액이 얼마일 때는 최대 얼마까지 분납할 수 있다 이렇게 내놓고 맞았니 틀렸니 이렇게 돼요. 양도세도 나왔었고 재산세도 마찬가지고. 그럼 얘처럼 뭐라고 나와요? 재산세 납부액이 900만 원인 경우 최대 400만 원까지 분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맞아 틀려? 맞았죠? 이걸 맞춰야 돼요. 그럼 이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면 이거 외워요. 얘가 뭔 얘기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900일 때 400 그러면 이게 뭔 얘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요즘에 그렇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잘 정리를 이해하셔야 되고, 여기서 일단 제일 키포인트는 일단 500 기본은 500 초과일 때 기간 얼마 2개월 요거 개정된 거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얘가 고지서가 한 장이잖아요. 만약에 900이 나왔어. 그러면 얘는 물납은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왜? 부동산으로 내니까 분납은 허가받을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금액만 500 초과되면 그냥 신청하시면 돼요. 기한 내.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 7월 달에 재산세가 500만 원 넘게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분납하고 싶죠? 그럼 어떻게 돼요? 7월 31일까지만 원주시에 가서 고지서 툭 던져주고 나 분납할 거야. 이렇게 하면 돼요. 얼마? 그러면 돼요. 물어보죠? 자, 900인데 어떻게? 나 이번에 500 내고 400 나중에 낼 거야. 그러면 무조건 받아줍니다. 그리고 고지서 한 장이잖아.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걔네가 2장으로 수정해서 고지해줍니다. 왜요? 500은 내야 되잖아. 납기내. 그럼 납기내, 납벌, 영수증하고 그 다음 뭐 기한 지나고 2개월 이내 분납할 그 고지서도 수정해서 고지를 해줍니다. 그러면 하나 내고 나머지 가지고 있다가 몇 개월? 2개월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분납 한번 해보시면 혹시 모르잖아요. 나왔는데 501만 원 나왔어. 분납할 수 있죠. 나는 진짜 내가 501만 원 나오면 분납 한번 꼭 할 거야. 얼마 분담할 수 있어? 10,000원. 근데 501만 원 갖다 10,000원 한번 해줘야 돼요. 왜? 또 500만 원, 500 되고 나 10,000원 나중에 낼 거야. 그 영수증 해서 인증샷 찍어가지고 나 분담했다 이렇게. 그죠? 근데 이놈은 501만 원이 참 문제죠. 자, 보겠습니다. 자, 212페이지 보세요. 212페이지 2번의 분할납부. 1번 분납 요건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00만 원 초과하면 기한 지나고 45일 고치시고요. 2개월. 다 수정하셨죠? 벌써 했지 뭐. 40일이 아니고 2개월입니다. 자, 분납 한도액 나오죠? 박스. 1000만 원 이하면 500 초과 금액, 1000만 원 초과하면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3번 분납 신청 및 수정 고지. 동그라미 1번. 분납하려는 자는 재산세 납부 기한까지 신청서만 제출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분납은 허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서만 제출하시면 되고 2번 시장군수는 분할납부 신청을 받았을 때는 이미 고지한 납세고지서를 납부기한 내 납부할 납세고지서와 분할납부기간 내 납부할 납세고지로 구분하여 수정고지하여야 한다. 그죠? 왜? 그래야 세금을 낸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됐고 뒤에 가면 비과세 나오는데 뭐 재산세 비과세는 지금 특별하게 볼 건 없어요. 이게는 시험에 단독으로는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문 하나 정도 나올까 말까인데 이건 3, 4할 때 해도 충분합니다. 괜히 또 뭐 줄쳐가면서 읽을 필요 없고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하시고 지방세 이렇게 끝난 거예요. 그죠? 했다가 국세 있죠? 종부세. 그죠? 여기부터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